예. 2023년 12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에 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송 장관의 자녀 1억 증여, 불법 증여 의혹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공복으로서 기본적인 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 이런 일이 수없이 발생해도 또 장관이 임명될 것 같고 국가 전체가 대통령의 사유물이 되어가는 것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장관 임명자들을 보니 이대로 임명을 강행한다면 그야말로 대한민국 전체가 이재명 대통령의 사유물이 되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갑질의 여왕이라는 별칭을 얻은 강선우 후보자, 어제는 보좌진으로부터 임금 체불 진정을 2번이나 받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또한 전직 보좌관의 재취업을 방해했다는 폭로까지 나왔습니다. 갑질의 영역을 넘어서 위법의 영역으로 들어갔다고 보입니다. 강선우 후보자는 검증 대상이 아니라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더운 여름 더 이상 국민들을 열받게 하지 마시고 자진 사퇴하거나 지명 철회하십시오. 권오울 후보자는 어저께 청문회에서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답변을 했습니다. 보훈 관련 경력이나 전문성이 없다라는 질의에 대해서 지역에서 만난 택시 기사가 독립유공자의 유족이다. 국민들이 이런 답을 듣고 얼마나 속이 답답하셨겠습니까? 전국 253개의 지역구 국회의원 중에 지역에 유공자 유족이 없는 국회의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겠지요.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어저께 결국은 파행으로 끝났습니다마는 14개월 근무했어야 할 단기 사병이 어떻게 해서 22개월을 근무했는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50만 국군을 이끄는 국방부 장관이 혹시 영창을 다녀온 방위병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을 달고 있다면 도대체 영이 서겠습니까? 의혹을 해소하려면 병적 기록부만 공개하면 되는데 안규백 후보자는 끝끝내 이를 거부하면서 청문회 파행을 스스로 유도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 장관이 병력 기록부를 공개를 하지 않은 사례는 없다고 들었습니다. 더군다나 전작권 전환과 같은 국가안보의 핵심 현안에 대해서 장관 후보자와 대통령실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데 이것은 정말 아마추어 정권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곧 열리게 됩니다. 역대의 교육부 장관 후보자 중에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된 케이스는 다소 있었지만 이진숙 후보자의 비교해 본다면 세 발의 피라고 보입니다. 오타까지 뺏겨 쓴 그런 사람은 지금까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후보자 스스로 부끄러움을 안다면 자진 사퇴하는 게 답입니다. 예, 특검의 압수수색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신문제를 도입한다고 공약을 했었습니다. 판사가 영장 발부 전에 수사 관계자 등을 직접 신문해서 압수수색의 필요성과 범위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아마도 압수수색 대상자의 인권이나 이런 부분을 보호하기 위한 공약이었다고 봅니다. 압수수색 영장이 정치적 목적으로 남발된다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공약을 내걸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특검 수사가 당초에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때 나왔던 문제의식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수사 초반부터 압수수색 영장이 과도하게 남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특검을 통해서 야당에 지금 정치적인 보복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이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새 특검 간에 경쟁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고
과잉 수사와 언론 회의로 마치 충성 경쟁을 하는 듯 합니다. 특히 지금까지 금전 수수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지 않는 한 개인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은 굉장히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그동안의 법적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야당 의원들을 향해서는 무차별적으로 자택 압수수색 남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당 탄압이거나 정치 보복적인 이런 수사,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결단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법원에서도 압수수색 영장 발부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이재명 정부 인사에 대해서 변전충 인사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변호인단, 전과자, 이해 충돌. 그 중에서도 변호인단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고 보입니다. 대통령실, 정부, 그리고 현직 여당 국회의원까지 합치면 이재명 대통령의 여러 범죄 혐의에 대한 변호인 출신이 무려 12명이나 됩니다. 특히 김희수 국정원 기조실장, 대북 송금 사건 변호인으로서 대북 송금 사건 변호인인데 김희수 기조실장이 북한 관련 국가 기밀 정보를 다루는 자리에 가 있습니다. 아마도 향후 대북 송금 재판을 대비한 호석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대통령실 민정비서관, 법무비서관, 그리고 법제처장도 모두 법률 또 재판과 관련된 자리입니다. 아마도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스스로 자신의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것을 자각한 결과가 아닌가 합니다. 법률 관련 요직에 변호인들을 넣어서 사법부를 틀어막는 완전 범죄를 시도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시중의 의혹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 충언을 드립니다. 변호인단 보훈인사 철회하십시오. 사법부가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재개하지 않는 이상 이러한 의구심을 품는 국민들이 점점 늘어날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차고 넘치는 인재들이 많습니다. 인재를 널리 등용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없네. 이재명은 압수수색을 한 적이 없습니다. 뒤에서라도 질문하시면. 저 뒤쪽에. 네. 마이크입니다. 네, 윤수 혁신위원장이 주말에 선수 해킹랑 관련해서 당원 소환제 그리고 8가지 조건 내걸면서 사과해야 한다를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위원장님 입장 궁금합니다. 예, 윤희숙 위원장이 당을 다시 활력 있게 만들고 쇄신과 변화를 통해서 우리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노력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총의를 좀 모아가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대를 두관점입니다. 이틀 연속 국민의힘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윤어대 그리고 부정선거 관련 주장이 나왔는데 당이 이런 주장에 대해서 좀 어떤 입장이신지 여쭙겠습니다. 전혀 우리 당하고 관련 없는 얘기입니다. 어저께 제가 참석한 자리에 대해서도 여러 기자들이 전화가 왔었는데요. 저는 원내대표로서 우리 당 소속의 중진 의원을 포함해서 또 초선 의원까지 누구라도 행사를 하는 데 대해서는 찾아가서 격려해주고 함께 해주는 것이 원내대표의 책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자리에 참석한 분 중에 일부가 우리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발언이 있었다고 뒤늦게 들었습니다. 저는 참석했다가 인사만 하고 바로 자리를 빠져나왔는데 아마도 윤 의원도 그 자리에서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실 거라고는 예상을 못한 것 같습니다. 예, 중요한 거는 일반적인 토론회라든지 세미나라든지 그런 유형의 자리로 생각하고 갔는데 참석한 일부 인사들의 어떤 발언 때문에 그런 오해가 나왔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희망을 말씀드립니다. 저 뒷자리 아까 썼는 것 같은데?
일요일에 교연송에 소집했다고 들었는데 그때 안건 어떤 거? 예, 일요일날 의원총회는 지금 말씀드렸던, 인사청문회 관련 최종 정리도 좀 하고요. 그 다음에 혁신안 관련 의견도 좀 정리를 하고, 우리 당이 현재 처하고 있는 여러 현안들에 대해서 주중에 사실은 의총을 했으면 좋겠는데 인사청문회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주말에 만나서 우리 당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좀 모아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당대회가 그 9월은 안 넘어갈 거라고 정말 하시는데 왜 확정을 못하고 있는지나 언제로 생각하고 확정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확정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9월로 넘어가지 않고 8월에는 전당대회가 끝나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MBN 이지윤입니다. 지금 민주당 당대표 후보 모두 국민의힘 위원장단 해당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대한민국을 일당 독재 국가로 끌고 가겠다는 그런 시도에 대해서 단호히 국민들께서 용납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됐나요?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